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또 긴 연휴 끝에 일하는 날이 있는데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원래 오래 놀다가 일하려면은 엄청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오늘도 잘 지내셨을 줄 생각하고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쭈니키님, 한태영쌤, 목 상태는 좀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제게 말씀하셨듯이 목 관리 잘하셔서 조금 무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획 넘어가 버렸어. 읽는 순간에 획 넘어가 버렸어요. 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핸드폰으로 좀 켜서 읽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써주시는 바람에 채창이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지금. 자, 이제, 예, 예.
뭐 좀 무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방송 듣겠습니다. 사업부가 결국은 무릎을 꿇었네요. 글쎄 말이에요. 예, 제가 이것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봉님 대표님 건강하세요. 오늘 선거사무실 해단식은 새로운 출정식이 되었어요. 한 대표님 뜻을 존중합니다. 김은아님 대표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헬리송님 단일화 문수 승으로 끝났네요. 아, 결론이 났나요? 6시부터 만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그거 끝난 다음에 무슨 기자회견을 했나요? 지금 1시간 15분 지났네요. 장수봉님,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용건이의 뜻을 따르려던 사업부가 어, 국민의 뜻에 항복했다고 봐야죠. 네, 블루마운틴 며칠 전에 마셨던 스디슨 패배의 잠보다 저는 오늘이 더 아프고 가슴이 아립니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고 있었는데 이제는 벼랑 끝에 모진 비바람 풍파 고스란히 맞고 서 있어야하는 게 너무 슬픕니다. 사필기정님 모두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아이리스님 안녕하세요. 써니님 한도영쌤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시네버스님이 신당 창당이 정답이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기존의 질서에 충실하면서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예. 뭐 여러분도 이제 뭐 막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러저러한 생각에 많이 드시리라 이렇게 뭐 한동훈도 똑같이 하겠어요. 예. 한동훈 대표도 말은 뭐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이 많이 복잡하지 않을 겁니까?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영 방송 25년 5월 7일 방송 한통영 분석 한통영 향후행보 컨설팅 방송. 자, 오늘의 주제는 국힘 실질적인 분당 상태다. 반응이 어떠느냐? 탈당한다, 투표 안 한다가 지금 국힘에 속한 당원들의 반응이 탈당한다, 투표 안 한다가 이게 어, 이제 앞으로 점점 더할 겁니다. 제가 왜 이게 더 심해질 건지는 오늘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빅 뉴스는 뭐냐?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저녁 6시에 모 음식점에서 만났다. 식당에서 뭐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또 이제 뭐 악수하고 뭐 약간 좀 기자들 위해서 포즈 취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돌렸는데 요즘 뭐 이게 큰 이슈죠. 과연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자, 여기 이제 악수하는 장면, 아주 따끈따끈한 장면입니다. 6시에 불과 1시간 반 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단일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 대구에 갔는데 대구 또 쫓아가니까 다시 또 서울로 와갖고 또 KTX를 다시 갈아타고 서울로 오고 저건 지금 김문수를 갖다가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는 요리조리 지금 잘 피해 다니고 아, 아까 그 쭈니키님이 뭐 목이 좀 어떠냐고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새벽부터 거래처 다니면서 세미나 아니 뭐 물건을 그냥 팝니까? 여기들이 워낙 이게 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 명이 할 일을 필리핀 애들은 한 4명, 3명 이렇게 세네 명이 해야 한국 사람 한 몫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가 결국 싼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 갖고 조금 좀 수준 있는 거를 갖다가 이 팔려면은 가르쳐 주면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되게 중소기업에서 그 세무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물론 밖에 이제 세무사를 쓰죠. 세무사 쓰지만 안에 옛날에는 그걸 경리라고 불렀고 지금은 뭐 회계부, 총무부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 직원이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뭐 중견기업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뭐 100억, 200억 하는데도요. 실질적으로 회사 안에서 그걸 보는 사람은 한 두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 돈에 대해서 계산하고 뭐 이런 사람은 두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리해 갖고 외부 회계사한테 맡기면 이제 회계사가 쫙 정리해 갖고 컨펌 받고 신고하고 뭐 이런 구조 아닙니까, 한국은? 그런데 필리핀은요. 이게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100억이 아니라 뭐 무슨 뭐 몇억 이렇게 해도요. 그 세무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를 할지라도 세무 담당하는 직원이 한 7명, 8명씩 있으면 그 사람들은 딴 거 안 해요. 그냥 한 달 내내 그걸 계산하고 있어. 한 달 내내 그것만 계산하는 거야. 한 7, 8명이 그냥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그것만 내나 계산하고 있는 게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벽부터 거래처를 갔다가 이렇게 돌면서 세미나하고 가르치고 데모해 주고 예, 그러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 아이고 헨리송님 나왔어요. 기자회견 했어요. 아, 뭐라고 했던가요? 헨리송님 혹시 기자회견이 뭐 단일화가 어떻게 성사가 났답니까? 아니면 또 그냥 물 건너갔다고 하는 겁니까? 아, 사필교 형님, 죄명이 치하에서 어찌해야 되는지 저도 걱정이에요. 문재인 때 너무 힘들었는데 죄명이 때는 한 2배 정도 힘들 것 같아요. 서희님, 예. 아, 주니님 빛의 속도로 바뀌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미스 주님 힘냅시다. 시작 3 필승 이제 시즌 3로 가버렸네. 예. 비행기 구름이 한동훈은 계속 정치를 하겠다. 당원감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탈당이라뇨. 아,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 미수진님 시작 4인가요? 3인지 4인지. 예. 주현채님 국민의힘 희망 없다. 해리선이 덕수 꽁무니 빼고 도망간 것. 아? 그래요? 한덕수가 꽁무니 빼고 도망을 갔다? 어, 그렇군요. 비행기 구루님, 친윤 세력, 상권, 기득권에 줄 서 있는 서원 것들 다 바꿔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당원 가입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어제도 보셨나요? 오늘도 9시 반에 할라나? 요새가? 그냥 라방을 갖다가 매일매일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라방을 봤는데, 그 얘기 또 하잖아요. 당원 가입 많이 해달라고. 당원 가입 많이 주변에 좀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탈당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어쨌든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를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없으면 한국 정치에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는. 자,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하네요. 예.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만나기 전에도 서로 막 폭로전을 하고 뭐 끌어내리려고 그런다,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만나는 날도 장외에서 김재원이 지금 김문수의 비서실장으로 있잖아요. 김재원이 검사 출신인 건 아시죠? 그리고 김재원이 왜 한동훈 대표 그 당대표 때 그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엄청 좀 이렇게 깐죽댔잖아요. 김재원 또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들이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김재원의 어떤 특성이 이전 대놓고 지도부를 갖다가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속보로 뜬 거 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음식점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김재원이 까댄 거죠. 권영세가 황유에게 회동 결렬될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나마나 결렬이니까 그냥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선거관리 이용해 갖고 김문수를 죽이고 그냥 한덕수를 추대하자. 그거를 이제 폭로한 거예요. 김재원이. 그런 얘기가 했다. 그다음에 논의 시작도 전에 당은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분이 왜 마주 앉나?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조치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어떤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느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개정한 후에
전국위원회에서 한덕수를 추대하는 가능성으로 추대를 해서 후보로 만들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가 이미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원 당규까지 개정을 해서 지금으로는 한덕수를 추대할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뜯어 고쳐서라도 이재명처럼 지금은 이제 자기가 사법 리스크를 피할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선거법 위반 100만 원을 갖다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뜯어 고친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뭐야 재판이 중단된다. 이걸 갖다가 명문화해 갖고 법을 뜯어 고쳐라도 자기한테 유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법 리스크를 면하겠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지 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게요. 이재명이나 이재명이 사실 이게 딱 이게 일정성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선상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이 하는 짓이나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권성동, 권영세 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짰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김문수는 그냥 바지 사장이고 얘는 그 뭐냐 시간 끌기용이다. 한덕수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총리직을 갖다가 사퇴하고 올 동안에 경선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예? 선거 대선 타임스케일에 경선을 안 할 수 없으니 형식적으로 경선을 해서 우리는 김문수를 갖다가 밀고 해갖고 김문수가 딱 되면 한덕수가 이제 나중에 총리 딱 사퇴하면은 김문수 보고 야 그냥 네가 양보해라. 자진 양보하는 것처럼 해갖고 한덕수를 갖다가 추대해라. 이 시나리오를 갖다가 짰는데 그래서 그 뭐야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권성동, 권영세가 김문수를 집중적으로 밀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는 권영세가 자기 입으로 실토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권영세가 그럴 거면은 왜 우리가 집중적으로 너를 갖다가 밀었겠냐. 이 얘기는 권영세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막상 김문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양보를 해? 아니 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해야 될 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내가 권리가 있는데 당선인으로서 그걸 갖다가 양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이제 트니까 결국 어때요? 그 이재명하고 수준이 똑같다니까. 이재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예, 그 권성동, 권영세,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은 이재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당원 당규를 갖다가 뜯어 고쳐서라도 그 김문수 당선 그거 그냥 나가리 시키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모았고 그냥 한덕수를 갖다가 후보로 이렇게 추대하는 형식으로 해갖고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하고 똑같은 쉽게 해서 우리말로 도찐개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한마디로 도찐개찐이죠. 그런데 그 김문수가 좀 불쌍한 건 뭐냐면 정말 김문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왜 사람이 없느냐? 김재원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썼다. 두 번째, 오늘 6시에 한덕수를 만나기 전에 단일화 때문에 이제 만나는데 그 전에 누굴 만나느냐? 나경원을 만났대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1시간 만나고 그다음에 2시 30분에 또 만난 게 안철수. 여러분, 나경원이 힘이 있습니까? 안철수가 힘이 있습니까? 예? 아니 도대체 만날 사람이 없어 갖고 나경원, 안철수를 만나요? 그렇게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김문수는 만나자고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안 만나는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한동훈한테 콜을 한 번쯤 안 했을까요? 한동훈님,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안 만나줬겠죠. 이거 뇌피셜이야. 진짜 연락을 했는지 안 할지는 몰라. 하지만 나경원, 안철수한테 연락할 정도면은 아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번에 경선에 참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언론에서 뭐냐 경선 참여자를 갖다가 통합하려고 그런다. 그 사람들한테 힘을 받으려. 그러면 당연히 가장 강자가 한동훈이었으니까 한동훈한테 한번 연락할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깐 거 아닌가요? 깐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다. 김문수도 참 불쌍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벌써 200분 이상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어쨌든 빨리 한통영 채널이 10만 구독자가 돼갖고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좀 팍팍 실어줍시다. 자, 그래갖고 지금 이걸 갖다가 까는 바람에 또 난리가 났어요. 예, 김재원이 이걸 까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정말 이거 이거 보면서 엄청 웃겼는데 한덕수가 이거 그러니까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반, 그러니까 4시 30분에 이렇게 담화를 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기자회견 했냐면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 괴롭힐 생각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의 등록 자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 등록 안 할래. 근데 어제만 해도요,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봤어요. 어제도 단일화 안 되면 대선 레이스 중단할 겁니까?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될 것입니다.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예,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 한 번도 실패할까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한덕수는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고.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종편을 보다가 들은 얘기인데, 아니 반기문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말하는 것도 느릿느릿하고 나이도 좀 비슷하잖아요. 반기문 그때 나올 때가 뭐 70 몇 세 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뭐야? 75인가? 77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별명도 똑같아. 아니 반기문의 별명이 뭐냐면 장어거든요. 장어가 왜 이렇게 딱 잡으려면 게 미끄러져 갖고 잡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별명을 장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덕수의 별명이 장어라네요. 정말. 아니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제2의 반기문이라고 그랬는데 야, 정말 별명까지 똑같습니까? 예, 요리조리 잘 빠지고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한덕수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없는 얘기 했겠습니까? 별명이 장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요리조리 빠져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그 6시에 단판을 앞두고 1시간 반 전에 만약에 단일화 안 되면 그냥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게 낫죠. 한덕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한덕수는 12번이야. 그러니까 10번 밖으로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10번 밖으로 바꾼 사람 중에서 대통령 된 사람 있습니까? 예? 1, 2, 3 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기호 12번 갖고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차라리 등록 안 하는 게 낫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무소속이라는 그러니까 12번이라는 게 N번이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10번 밖에요. 한 12번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12번은 갖다가 표를 갖고 무소속으로 나오면 자, 선거 비용 이제 돈 얘기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뭐죠? 한덕수는 기탁금. 대통령 기탁금 얼마인가요? 6억이에요? 기탁금이? 어, 어쨌든 제가 얼핏 듣기에 대통령 기탁금이 뭐 6억인가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억도 6억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한덕수 말대로 대선을 치르려면 300억이 든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한덕수가 어제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300억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죠. 그리고 한덕수 와이프는 지금 뭐 이미 국힘 지도부하고 어떻게 쇼를 쳤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때를 써갖고 후보로 밀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내 돈은 한 푼도 안 쓰겠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돈은 뭐 당에서 어떻게 하든 뭐 하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는 한 푼도 못 낸다. 어제 종편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와이프가. 자, 그럼 300억을 갖다가 개인 돈으로 어떻게 써요? 한덕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당대표로 나오잖아요. 그럼 설사 떨어지더라도 10%가 넘으면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300억을 썼던 400억을 썼던 전액을 갖다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또 국가한테 돌려받으니까. 근데 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보전이 없어요.
그러면 300억, 만약에 떨어지면 300억을 날려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한덕수 와이프가 하겠습니까? 한덕수는 돈이 없잖아. 돈은 와이프가 쥐고 있을 거 아니야. 차라리 한덕수 와이프가 그럴 거야. 네가 그러면은 차라리 이혼 도장을 내가 찍겠다. 내가 왜 300억을 너 나가려면은 이혼 도장 찍고 나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 한덕수의 이게 겁박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의 솔직한 심정인 거죠, 이거는. 단일화 안 되면 그 300억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등록을 안 하겠다.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게 내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유리한 입장에 선 거예요? 제가 그 어제 제가 댓글을 여러분이 다는 댓글을 다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댓글에 너무 웃기는 너무 재미있고 비유가 너무 딱 맞아. 옛날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면 개가 지붕까지는 점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그 비유 비슷하게 해갖고 지금 김문수는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거고 한덕수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 것처럼 밑에서 멍멍멍멍 찍고 있다는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멍멍멍멍 찍고 있다는 거야.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지금 기득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당연히 김문수가 쥐고 있죠. 김문수가 버티면 한덕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당원 당규를 바꿔갖고 뭐 전국대회에서 이게 추대를 한다? 그러면 아니 추대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재명식의 이재명보다 더한 거죠,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 찍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찍을까요? 자통당은 찍겠네. 예? 자통당은 찍을 수 있어. 아니 자통당도 열받아서 안 찍지 않을까? 김문수를 갖다가 그렇게 떨어뜨리면은 신천지는 찍겠네. 자통당은 안 찍고 신천지하고 통일교는 찍겠네. 예. 정말 10%도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아이고 또 지금 240분 이상 보고 계신데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을 좀 도웁시다. 자, 근데 또 이게 또 한독수가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오늘 갤럽 조사. 그래도 갤럽 조사면은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이게 리얼미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갤럽은. 자, 이게 뉴스완에서 의뢰를 해갖고 원래 갤럽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자체 조사를 갖다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뭐 주중에 막 발표하고 이런 거는 어느 기관에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스완에서 의뢰해갖고 갤럽한테 조사를 해달라. 그래갖고 5월 4일, 5일 이렇게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보면은 이렇게 나왔대요. 전체 그러니까 이제 국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김문수가 조금 이건 뭐 박빙이죠. 38, 37이니까. 그래갖고 조금 앞서는 건 아는데 그걸 갖다가 국힘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딱 떼고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김문수가 30이고 한덕수가 56이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뭐 문자 다 돌렸다고 하네요. 문자 받으신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냐? 오늘 뭐 이 문자가 쫙 돌았다면서요.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대상 ARS 설문 해갖고 이게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돌아가겠네. 9시부터 밤 9시까지니까 아직 9시 안 됐잖아요. 1시간 남았네. 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 단일화 시기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후보 등록 전이다, 후보 등록 후다. 이렇게 갖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받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그 1번이건 2번이건 뭐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와도 아마 응답하는 사람, 안 한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보 교체가 이게 가능하냐? 지금 세 가지를 갖다가 시나리오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자, 여론조사 통한 단일화. 이건 뭐죠? 김문수가 안 하죠. 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요,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게 여론조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막 더블로 차이 나게 나오는데 김문수 30에 한덕수 56 이렇게 나오는데 김문수가 이걸 보고서 여론조사로 단일화 결정합시다.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사람이 단일화 그냥 합시다. 이러면 당연히 한덕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김문수가 그걸 응할 리가 없죠. 여론조사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여론조사로 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원 뭐 몇 프로, 여론조사 몇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시작한 지가 한 10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까지는 여론조사라는 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했지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가 결정적인 어떤 결정권으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부턴가 자간 누가 하나 그걸 갖다가 시작하면서 계속 그다음부터는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등수를 매기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김어준 여론의 꽃에서 여론조사하는 거는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게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항상 날아다닐 때 한국에서 그래도 여러분 들으면 알 만한 여론조사 기관을 제가 2년 동안 컨설팅했다고.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예. 어떻게 마사지를 하고 뭐 어떻게 그걸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명태균 건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명태균이 마사지를 하는지 잘 알죠. 아주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태균이 썼던 방법은 뭐죠? 여론조사할 때 아예 그 표본조사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본조사를 갖다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중에서 1,000명을 갖다가 고르는 거죠. 왜 여론조사 되게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표본을 갖다가 명태균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향을 미리 다 따져 갖고 옛날에 왜 전화번호부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명태균이. 그래 갖고 그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개인 신상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 분석을 해 갖고 아예 표본 자체를 갖다가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준석을 갖다가 더 높게 나와야겠다. 아니면 윤석열을 더 높이 해야겠다. 그런 거 표본을 갖다가 이 10,000개,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000명 중에 1,000명을 어떻게 고르느냐? 윤석열 선호하는 사람을 갖다가 고르는 거지. 이준석 선호하는 사람을 고르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저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찍는 게 많고 이준석 찍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요. 조작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의 꽃이 왜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날까요? 이 갤럽 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왜 항상 좌파 쪽이 10% 이상 플러스가 될까요? 그건 표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본. 예? 그리고 그 표본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고 했고 그다음에 그걸 다 해 놔도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웨이트를 줘요. 이게 중요 질문이니까 뭐 해 갖고 여기는 곱하기 2, 여기는 곱하기 3, 여기는 곱하기 1 이렇게 웨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땅땅땅땅땅 줘 갖고 나중에 이렇게 종합을 갖다 딱 할 때 얘가 이렇게 높게 나오게끔 방법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갖고 뭘 결정한다는 게 정말 스투핏하다. 정말 그걸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여론조사에 이건 뭐 똑같아요. 뭐 갤럽이건 누가이건 여론조사의 근본 성격 자체가 애매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그냥 참고 사항으로는 하지만 결정할 수가 없다. 이거 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김문수가 거절을 하겠죠. 그럼 두 번째, 김문수 후보 사퇴 유도를 해서 그래갖고 하자. 아까 얘기한 대로 야, 넌 원래 시간 끌기 용이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지금 스스로 나가겠습니까? 김문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김문수가 방어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직인 거부 등 극단적인 방법도 거론해요. 이게 딱 하면은 허락에 김문수가 딱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도장 절대 안 찍겠다는 거죠. 직인 찍지 않게. 이 동의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헌당규 개정 후 전국위원회에서 추대 해갖고 이거 김문수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 김문수 깔아뭉개고 우리가 그냥 힘으로다가 해결하자. 김문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뭐야? 가처분 신청. 간첩은 신청,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원이 그래 그게 맞다. 김문수가 맞다. 야 그거 완전 이재명식 아니냐 하고 법원이 인용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 개판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국힘은 그냥 뭐 아수랑판이다. 이재명하고 다를 게 없다. 똑같습니다. 예. 그 수준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을 갖다가 그렇게 썼잖아요. 이게 국힘이 지금 실질적인 분당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중요한 얘기니까. 자, 한동훈이 탈락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동훈 탈락 후에 그 지지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탈당할 거다. 한동훈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도 탈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내가 6월 3일 날 대선 후보 대선에 있어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당 꼬라지 봐라. 전당대회를 또 한다고 윤석열 대 정권 이제 한동훈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파하고 정광훈파 윤석열파는 한덕수 정광훈파는 김문수 이렇게 갖고 대리전 해갖고 싸우고 있다. 그 다음에 난 이번 선거 보이콧한다. 난 계엄 반대 찬핵 찬성인데 불법 계엄하고 계엄 옹호한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내 소신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국힘 후보로 투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투표 안 하게 그렇다고 이재명을 뽑겠습니까? 이재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국힘 후보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난 투표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니들이 44%를 무시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빙신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4%라는 건 뭐죠? 이번에 56%를 김문수가 걷어갔고 44% 한동훈 쪽에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44%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간에 뭐 경선 결과가 나왔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문수 찍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44% 무시하고 우리들이 다 안 찍으면 그 김문수가 무슨 수로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이 병신들아 생각 좀 해봐라.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국힘은요 실질적인 분당 상태예요. 당이 마치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런 걸. 근데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김문수가 지금 올라가고 한동훈이 떨어졌잖아요. 그 두 명 대결에서. 만약에 거꾸로 한동훈이 올라가고 김문수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56대 44가 거꾸로 됐다고 쳐보세요. 한동훈이 56을 얻고 김문수가 44를 얻어서 한동훈이 최종 후보로 올라가고 김문수가 44로 떨어졌다. 그러면 김문수를 지지했던 친윤이나 그런 애들이 쉽게 해서 김건희,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 그런 애들 그리고 쉽게 얘기하자면 자통당, 신천지 그다음에 그런 통일교 이런 애들이 야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갖고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밀고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흔히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절대 한동훈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겼더라고 해도 반쪽 승부밖에 못 돼요. 예를 들어서 국힘의 표가 국힘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표가 있다. 그러면 한동훈이 이겨도 한동훈이 갖고 가는 건 1000만 표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500만 표만 갖고 가는 거예요. 김문수 똑같습니다. 김문수가 이겼지만 김문수가 갖고 가는 표는 국힘의 당이 예를 들어서 1000만 표다. 그러면 1000만 표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반밖에 못 갖고 가요. 500만 표밖에 못 갖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경선을 해봐야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경선을 해도
누가 이기건 간에 한동훈이 이겨도 어차피 그게 1000만 표가 아니라 500만 표밖에 못 가고 가. 김문수, 친윤이 이겨도 어차피 500만 원밖에 못 가고 가. 근데 민주당은 뭐예요? 1000만 표가 그대로 다 있잖아요. 예? 민주당 딱 찍으면은 찍지 민주당이 흩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됐다고 기분 나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김경수를 밀던 애들이나 뭐 이낙연 밀던 애들 이런 애들이 그럼 이재명 투표를 안 합니까? 민주당은 안 그래요. 민주당은 그냥 다 이재명 투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음에도 똑같아요. 다음에 선거할 때도 이거를 갖다 해결을 못하면 이걸 해결 못하면 다음에 선거할 때 똑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설사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동훈의 승리는 뭐냐? 반쪽짜리 승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 지금은 뭡니까? 김문수나 한덕수를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유행어가 바뀐 거죠. 예. 차라리 이재명, 왜 이재명을 찍는다는 거예요? 예? 투표를 안 하거나 왜 이재명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재명이 미운 거는 정말 미워. 하지만 이재명보다 더 악랄하고 더 증오, 분노를 폭발하는 거는 국힘이거든. 그러니까 국힘이 한번 망해봐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힘이 망해봐야 된다.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연관해 갖고 이건 이미 그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썸네일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 오늘 그 내일 할 썸네일을 갖다가 미리 올렸습니다. 그 내일 그 썸네일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6월 3일에 대선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언을 하건대 6월 3일 대선 이후에 국힘은 쪼개집니다. 예. 뭔지 한 달도 안 남았네.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국힘이 쪼개지는지 안 쪼개지는지. 왜냐하면 이번 국면에서 서로 느낀 거죠. 함께 할 수 없음을 서로 확인을 했어요. 아주 뼈저리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같이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6월 3일 대선 이후에 국힘은 쪼개진다.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이후에 선거에서 완전히 폭망했고, 그리고 폭망한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그 국힘은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예.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예. 이게 뭐 너무 명확합니다. 두고 보시면 합니다. 이게 쪼개지는지 안 쪼개지는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게 뭐냐면 이거는요.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도 이재명에 대한 페이스북 그 이재명 내용을 올렸고 어제 그 라방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라방 키기 전에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에 대한 글을 갖다가 비판의 글을 올렸다. 23시간 전으로 돼 있죠. 이게 어제 저녁에 올린 거죠.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업부에 자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재명을 갖다가 까댔는데 자, 오늘 또 올렸습니다. 5시간 전에. 왜? 법원이 드디어 이렇게 제가 한번 요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의 굴복에 굴욕적인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 정세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합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입니다.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0여 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 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적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자비할 정신이 있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십시오.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건 한동훈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확실하다. 독재 국가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한동훈이 걔네들한테 뭐 친윤이나 김문수나 한덕수나 그 뒤에 있는 김건희,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한테 이렇게 얘기한들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상투 잡고 수염 붙잡고 이렇게 싸울 거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고 들을 거면은 이런 사단이 안 났겠죠. 진작에 김건희 그 십상시들 다 잘라낼 거고 한동훈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십상시 잘라내라. 거치 문제를 갖다가 정확해라.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쌩까고 결국은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먹히진 않는다. 예. 그냥 한동훈도 답답해서 하는 거지. 뭐 한동훈이 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빨리 단일화를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해야겠다. 절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생각하는 이 지금 방향과 권성동, 권영세가 생각하는 방향과 김문수가 생각한다는 건 뭐죠? 정강훈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김문수의 뒷배는 뭡니까? 그 권성동, 권영세가 아니잖아요. 그 뭐야 친윤이 아니잖아요. 그냥 김문수는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뚝 떨어진 사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통당이 있죠. 왜? 김문수가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5년 전에 자통당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자통당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문수가 5년 전에 탈당해서 자기 손으로 자통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랑제일 정광훈 목사 교회의 장로로 계속 있으면서 같이 그 광화문 집회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통한테 발탁이 돼 갖고 노동부 장관이 된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된 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러고 있다가 상황이 계엄이 터지고 뭐 하고 하니까 그냥 그 친윤처럼 이렇게 우우하고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을 잘 듣고 왜? 김문수는 세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한동훈은 컨트롤이 불가능하지만 김문수는 내 말을 갖다가 들을 거다. 김건희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김건희를 미세요 하고 지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넷이 합의를 봐갖고 똘똘 뭉쳐갖고 김문수를 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백은 권영세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김문수를 갖다가 우리 지도부에서 집중적으로 밀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권영세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김문수 뒤에 지금 누가 있겠어요? 그 국힘의 지분의 50%를 갖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사랑제일교회 그 자통당 파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 잔당들은 자기 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지분 뒤에는 누가 지금 밀고 있느냐 뭐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지금 여기 달라붙어 있고 그다음에 뭐야 한동훈은 또 한동훈 하고 우리가처럼 제대로 된 정치는 한동훈밖에 없다. 하고 또 한동훈의 그 세력이 있고 뭐 복잡한 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동훈도 안다. 이 상황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아침에 그 시즌 2 긴급 설문 조사 두 번째 설문을 갖다가 게시판에 올렸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급 설문 조사 2 한동훈 후보의 회피호가 인산인해를 잃은 이유는 이번 경선 기간 동안에 장안의 화제가 된 것은 한동훈 후보의 해피워크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걷는 해피워크에 대구, 부산, 안동, 서울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선택 1.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다. 선택 2.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신당 후보로 나왔어도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무려 1,4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 1,4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1,400명. 예.
자, 1,400명이면요, 일반 여론조사 1,000명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명보다는 표본조사 더 높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국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산이 10%밖에 안 되네? 1,400명 중에 140명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국힘 후보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 신당 후보로 나왔어도 인산인을 이룰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이 국힘에 있던, 뭐 한동훈 신당에 있던, 아니면 무소속에 있던, 그럼 뭐야? 우리는 한동훈 보고 쫓아다니는 거지. 한동훈이 국힘에 있는 게 우리한텐 중요하지 않다. 한동훈이 민주당에 있어도 우리는 한동훈 쫓아다니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 한동훈이 자통당에 가도 우리는 한동훈 쫓아다닌다. 이런 겁니다. 뭐 한동훈이 뭐 민주당이나 자통당 갈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당을 보고 모인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이 어디 있든 간에 당을 보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그 사람, 그 인물을 보고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인 거다. 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힘 안에서는 너무 이걸 샐러드 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 샐러드를 뭐예요?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뭐 무슨 뭐 감자는 감자대로, 뭐 이게 다 따로, 뭐 콩은 콩대로, 뭐 건포도는 건포, 이게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딱 대통령이 되는 순간 왜 이게 쪼개지냐면, 두 가지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이 마음 먹고 국힘을 아작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쪼개질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외부적인 이재명 압박 플러스 내부적인, 야, 이거 결국은 해봤더니 정말 같이 갈 놈들이 아니네. 상종할 놈들이 아니네. 저런 놈인지 내 정말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내일 또 시리즈로 이어갖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게 대선이 끝나면 분당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당이 되면은 뭐 한동훈 신당을 갖다가 창당해야 됩니까? 그때 가서 한동훈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신당을 창당해도 신당 창당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당원 가입을 해주세요. 당원 가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한동훈의 강성 지지층, 지금 왜 탈당들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배탈같이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은 뭐 이재명이 뭐라든 그냥 다 붙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한동훈은 똑같습니다. 한동훈의 강성이, 이게 저 같은 사람, 한동훈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요, 그 뭐야, 계엄 때도 저 탈당 안 했습니다. 뭐 계엄 이후로 7만 명이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7만 명 중에 저는 없었습니다. 왜? 저는 그냥 한동훈 인물을 보고 제가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채널 이름도 그래서 한통령이잖아. 제 이름을 안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한통령, 한동훈 이름을 걸고 하는 채널이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도 어차피 저는 한동훈한테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뭐 쫓겨나가건 뭐라건 저건 한동훈에 딱 붙어 있고, 뭐 한동훈이 떨어져도 저는 한동훈하고 딱, 제가 한동훈 가는 대로 전 항상 한 몸처럼 쫓아다닐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많아야 35%다. 35%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통계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맥시멈, 이게 뭐 10% 20%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아도 35%를 넘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왜 탈당을 하느냐? 그 본딩이요. 본딩이 저같이 그냥 맹목적이지 않느냐. 한동훈에 대해서 맹목적이지가 않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왜 저걸 그렇게 하고, 예. 이러면서 여기서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탈당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아니 뭐 탈당하지 만다고 그래서 맙니까? 그건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겠다. 어떻게 한동훈을 저렇게 그냥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한동훈 좋아하는 것보다 국힘 증오가 더 크다. 그러면 탈당하는 거예요. 탈당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없죠. 물론 강성 지지자들은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왜 수박 색출한다고 왜 난리를 쳤잖아요. 그 개딸, 강성 개딸들이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탈당하는 사람을 뭐 비난한다 그러면 우리도 수박이 되는 거야. 개딸, 개딸이 수박 채취를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왜 그걸 갖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왜 탈당을 하냐. 한동훈은 지금 입당하라고 난리인데 왜 탈당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왜? 언젠가 제대로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또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대선에 나오면 다 한동훈 또 찍어요. 지금은 국힘이 너무너무 야비하고 비열하고 너무 정말 똥뚜껑 같은 그런 냄새가 풀풀 나게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네요. 왜 견디지를 못하냐 하면 그거를 참고 있으면 내가 병이 나. 내가 죽어. 내가 입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계엄 때 7만 명이 왜 탈당을 했겠습니까? 그거는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거 탈당 안 하잖아요. 그거 한동훈 위해서 붙어 있겠다고 붙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그 7만 명을 갖다가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7만 명만 그냥 탈당 안 하고 있었어도 한동훈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와 아니 2024년에 어떻게 계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군홧발로 찍어 누르려고 그래.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 계엄 이유가 또 무슨 뭐 이재명의 범죄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를 갖다가 살리려고 김건희 감옥 안 갈래 커버 치려고 그 다음 주에 결선 투표 그거를 갖다가 막으려고 계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분노 폭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탈당을 해서라도 분풀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내가 죽어. 내가 화병 걸려서 죽어. 여러분, 화병은요, 약이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원인 모르고 죽는 게 화병이에요. 예. 의사들 항상 얘기하는 거 봐봐. 스트레스가 무섭다. 스트레스에 약이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고상한 얘기로 스트레스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다 화병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갖다가 막 속에서 열이 올라오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막 분노 폭발하고 그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살기 위해서 탈당한 거예요. 뭐래도 이거 화풀이를 갖다가 하고 내가 그래도 화풀이 했다. 라고 해야 그게 컴다운이 좀 되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예. 탈당하시는 분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무브먼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이제 내일 그 얘기할 그 분당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짧은 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빅뱅이 언제 일어나냐면 6월 4일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선 끝나고 6월 3일 날 대선이면 6월 4일 날 결과 발표니 그때부터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빅뱅이 일어날 때 그러면 누가 우위를 점유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국힘이 쪼개질 때 한동훈 대표가 예상한 대로 정말 물밀듯이 요즘 뭐 구독자 늘어나는 거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속도로다가 만약에 당원 가입이 돼 갖고 20만 명이 한 달 만에 만약에 당원 가입이 된다.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미니멈 25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원이. 그러니까 지금 뭐 77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20만 명 늘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 갖고 20만 명이 한 달 안에 쫙 한동훈 쪽에 당원들이 모인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쪼개질 때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안 해도 국힘에서 장악을 할 수 있다. 국힘의 세력을 장악할 수 있다. 이 쪼개질 때. 쪼개질 때 그러니까 잘 쪼개져야 되는 거죠. 쪼개질 때 잘 쪼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당 창당 효과가 있다. 20만 명만 당원으로 한동훈 쪽에 당원이 신규 가입을 하면은 신당 창당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쪼개짐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변 분들
한동훈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 많이 좀 얘기해 주셔서 상식적인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거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지금 국힘이 상식적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권성동도 상식적이지 않고 권성동, 권영세, 뭐 김문수, 한동 상식적이 않지 않는 거잖아요. 뭐 김재원 뭐 할 거 없이 친윤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열심히 당원 가입 운동을 하자. 한번 해보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하고 한동훈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리더를 갖다가 왜 리더를 세우는 겁니까? 생각이 다를 때 만약에 A나 B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럼 리더 쪽에 따라가겠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을 리더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총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나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그냥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동훈이 일단은 탈당이 아니라 당원 가입을 더 많이 합시다. 약 한 20만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총사령관이 어떤 전략을 쓸지 우리는 그냥 한동훈만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국 갈 수 있는 신뢰를 갖다가 한동훈이 쌓아왔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게 주변에 그 한동훈 참여 중에 좀 쓸데없는 사람들은 좀 잘라내고 좀 그 상식적이고 한동훈 말대로 좋은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참모로 좀 옆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쓸데없는 사람들 좀 제발 좀 잘라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써니님, 오두막님, 정임농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수수료는 없었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은 검사 등급의 서준채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써니님이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전합니다. 자, 또 여러분이 써주신 글을 갖다가 함께 나누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미처 설명 못했던 거를 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기자회견 혹시 그 아시는 분 있으면 좀 한번 써주세요. 그 지금 한덕수하고 왜 김문수하고 끝나고 뭐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다고 지금 헨리송님이 여기 그 했는데 그냥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딴 건 관심이 없어요. 딴 건 관심이 없고 단일화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가 됐으면 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얘기를 갖다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마루님 지도부가 김문수를 너무 믿은 완전 뒤통수 세게 맞은 거지. 쪼니키님, 한동영쌤, 10만 되고 싶으시면 목 관리를 잘하셔. 전에처럼 하셔야 돼요. 정말 죽겠어요, 요새. 몸이 한 2개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자의 행복님, 김문수가 사퇴하려면 한동훈이가 후보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희망고만은 이런 거예요. 한덕수가 하도 치근대니까 김문수가 열받아갖고, 내가 양보는 하는데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한테 양보하고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희망 고문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러브님 투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브님의 반응이 굉장히 많다.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투표 안 한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한동훈이 돼도 똑같아요. 저쪽에서 친윤들이 투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 후보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한동훈이 돼도 대통령이 안 됩니다. 아니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그렇습니다. 선희님, 어제 가족 모임에서 탈당했던 형부에게 책당으로 권유하고 약속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탈당하면요. 1년을 기다려요. 1년인가 6개월인가?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입당이 안 됩니다. 아, 예, 러브님 난리예요. 국민의힘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예, 춘춘신강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리스님 한솔병을 정확히 기름장어를 앞에 또 기름이 붙네. 아니 장어도 미끄러운데 장어가 또 기름을 발랐다네요. 예, 기름장어. 이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리스님. 예, 산마루님 폭망하고 재건축해야. 지금 다들 그래서 국힘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갖고 국힘이 쪼개지고 그냥 폭망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투표 안 한다. 논리가 그겁니다. 시호님, 윤덕수는 이낙연. 왜 여러 사람이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파 계열이에요. 한덕수를 우파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덕수는 좌파다. 여러분, 한덕수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하면 안 됩니다. 압니다. 한덕수는 제 얘기했죠. 이해찬이 발탁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자기가 국무총리하고 노무현 시절에 물려준 사람이 한덕수다. 예? 다 노무현, 이해찬 다 좌파 계열 아닙니까? 한덕수. 예? 그다음에 윤석열, 우리 원래 좌파였어. 근데 윤석열 정부에 또 국무총리, 또 좌파. 지금 만나는 사람도 뭐예요? 다 좌파들이잖아요. 뭐 정대철, 그다음에 그 뭐 이낙연, 다 좌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우파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착각이시다. 예. 김경행님, 윤석열이 권위 때문에 나라를 망하고 국힘당도 망했네. 내가 윤석열 지지하느라 용어감이었는데 후회가 막 이거는 김경래님 책임이 아니라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도 윤석열 찍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잖아.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 이재명이 안 돼야 되니까 무조건 윤석열 찍었잖아요. 예. 쪼니키님, 공지, 한통령 채널 3만 되기 전에 댓글 도배 마음껏 하세요. 3만 명단도 못 읽어줘. 예, 그래서 채창에 많이 쓰시라 이런 거군요. 유니콘님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의 회복님 말씀이 선거 자금이 500억 쓰려면은 아내 재산을 다 털어도 안 될 거거든요. 예, 육칠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유니콘님, 주니님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는 오늘부터 힘내고 외출했어요. 예, 정말 구독자 행복님 추대해도 안 됩니다. 국회 후보는 김문수라서요. 유니콘님, 김문수는 이게 웬 떡이냐? 김문수 끝까지 버텨야 할 것입니다. 차명기도 죽어라고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요. 아이고, 정말. 사필경님, 전화가 2번 욕하고 욕을 냈다고 끊었어요. 아이고, 정말. 쪼니키님, 시크릿 가든처럼 영웅 바뀐다면 이 김문수랑 한동훈은 별로. 네. 유니콘님, 치윤들 한동훈만 막으렸다면 전력 추구하다가 김문수에게 당하는 너무 재미있죠. 허나 이재명 사장 생각하니 심각하죠. 예, 주니키님, 김은숙 작가,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가 바뀌면 재밌겠다고 하자 이 후보가 그것은 별로라며 웃음 터뜨리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처럼 영혼이 바뀐다. 정인아님, 김문수가 한덕수와 단일화 얘기만 안 했어도 김문수한테 표가 많이 갔었겠어요. 그나저나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될 걸 생각 너무 화가 나네요. 김문수나 한덕수로 이재명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선거법 대장동 모두 선거로 연계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받겠어요? 지금도 법원이 무릎을 꿇는데? 그렇습니다. 예, 한상숙님 안녕하세요. 예, 동그라미님 한동훈 해단식에 다녀왔어요. 개인 사진 찍어주셨어요. 아이고 동그라미 정말 대단하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동그라미님, 신여왕님 이런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장을 갔다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계십니다. 예, 퀄티님, 자기들이 필요한 표본만 여주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예,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이고, 동그라미 신여왕님 만나서 같이 응원했어요. 아이고, 같이 가셨구나. 아, 정말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예. 우유재키 사랑님, 지금은 탈당 안 하고 당원 배가 운동 중, 투표는 자유. 예, 일단은 우리 방향은 당원 배가로 합시다. 예, 당원 20만 명 목표. 쪼니키님, 윤통이 즐겨 듣던 고씨는 정강과 더 친하지 않음? 몰라서 묻는 거니? 근데 왜 윤대전? 하기야 고성국이 정강훈하고 훨씬 친하죠. 예. 뭐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 공공연히 들어가잖아요. 정강훈이 돈을 풀어갖고 뭐 우리 극우 유튜버들 정강훈 돈이 많이 흘러갔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순돌 만밈, 예, 제발 쪼개져라. 보수 다시 재건 한동훈이 하자. 예, 쪼개질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예, 유니콘님, 김문수가 여건상인지 정강훈이나 신의 한수 등에게 연락도 없나 봅니다. 전략상인지 모르겠으나 신의 측은 김문수 빨리 윤석열을 만나라. 정강훈에게 연락해 도와달라 하더군요. 또 엉뚱하게 친윤들 뒤에 한동훈이 있다. 쌍권 욕하며 윤석열 어게인만 외치는 너무 무지하고 수준이 낮이 기가 막혀. 보수는 어디로 가는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극우를 넘어갔고 그냥 돈 쫓아다니는 애들이죠, 뭐. 예. 67년생 한동훈님, 지금 입당하려 했는데 자꾸 본인 인증해서 3번 막히네요. 방송 듣고 또다시 시도해야 돼. 아이고,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하셨네요. 어쨌든 20만 명만 되면,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니콘이 4월 10일 밤 10시, 저도 입당됐다고만 통보받았는데요. 그 다음 입금시킬 계좌번호만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그 상태입니다. 조직 관리가 미화받아 싶었는데 이번 한동훈 캠프에서 느꼈는지 상세하게 설명문이 네이버에 들어가 입금해야 돼. 아, 이건 계좌가 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국힘 계좌로 그냥 자동 이체. 예. 그게 그 뭐죠? 입당을 할 때 인터넷으로 입당하면요. 입당할 때 거기에 이렇게 계좌 이체 그게 뜨거든요. 그냥 그거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쪼니키님, 저 설문이 맞는 게 저는 가능한 한 현장 나가려고 했고 나가서 보면 한동훈은 그냥 브랜드임, 중도층이 얼마나 좋아서 해피워커 따라다니니. 예, 예. 아니 10% 대 90%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에 상관없어. 한동훈이 뭐 어느 당에 있든 상관없어. 그냥 한동훈 보고 왔다는 사람이 90%입니다. 1,400명 중에 90%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냥 한동훈이 좋아서. 예. 콘티님, 유니콘님, 입당 신청할 때 당비 입금 결제번 거 가입 안 했나요? 따로 계좌번호 주는 게 아니라 입당. 예, 맞습니다. 예, 그거 할 때 그게 떠요. 거기다 연동시키면 됩니다. 김현옥님, 맞아요.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키님, 국힘당 마지막 반전의 드라마 써봅시다. 예, 한 달 집중해서 20만 신규 당원, 예, 한동훈 지지자들, 예, 콜티님, 국힘 증오 때문에 이게 증오 못 참죠. 예, 그 화병 생기십니다. 마이키님, 한동훈 대 이재명 역전 드라마 써봅시다. 초니키님, 탈당하는 분들을 왜 비난해요? 매일같이 탈당하고 싶으나 한동훈이 머물러 있는 예, 맞습니다. 사비교님, 명심 탈당은 한대표와 함께 그냥 예, 붙어 계세요. 한동훈의 팬투가 되세요. 쪼니키님, 공지. 한통령 채널이 신당 창당 중당하는 게 탈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국힘이면 국힘, 한동훈이 신당이면 신당. 아이고,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쪼니키님. 예, 제가 탈당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제 방송 돌려보세요. 제가 탈당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피교님, 당원가입 3명 했어요. 오늘까지. 예, 잘했습니다. 예. 주니키님, 저는 전공이 신학다 리더십입니다. 한통영쌤, 금방 말씀하신 이거 맞습니다. 리더의 의견에 일단 따라라. 예, 아니, 어차피 우리 리더를 갖다가 한동훈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리더가
우리가 리더로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판단력도 있고 믿을 만하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리더로 세우는 거지 바보 같은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동훈이 뭔가 생각이 있겠지. 내 리더가 뭔가 전략이 있겠지. 그냥 그런 믿음과 신뢰로 우리는 리더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더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를 갖다가 이래서 윤건희를 리더로 선택한 사람은 다 폭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한송님 결렬되었다는데 견해 차이가 많이 났다는데요. 이건 너무 좀 뭐라고 그러나 너무 뻔하다. 쇼한 거라는 거잖아 결국은. 예? 결렬. 견해 차이가 너무 많다. 예, 쇼한 거다. 조니기님 김한 만난 결과 밥만 먹고 헤어졌다. 예, 참 너무 뻔합니다. 금강님 김은수와 한덕수의 단일은 결렬되었다고 뉴스 자막에 나옵니다.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강님. 예, 아이고 베이콘님 모두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베이콘님. 예, 금강님 이번 선거는 최명희가 당선에 가까이 맞습니다. 아니 한동훈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유니콘님, 한동훈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송금 방법 몰랐네요. 예, 아이고, 베이컨님, 사필경이 입당 3명, 저도 노력할게요. 금강이 입당 배가 운동을 열심히 입당 저 우선 당권을 장악해서 구태. 이게 당권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는 세력이잖아요. 한동훈 세력이 없어요. 예, 한동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국힘에 지금 한동훈 세력이 오히려 이번 투표 결과 딱 드러났잖아요. 63%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 뭐야 방해할 때 38%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만 명이 한동훈 쪽에서 당원이 들어가 갖고 어쨌든 한동훈 세력을 좀 구축을 해줘야 그래야 한동훈이 좀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대를 해봅시다. 6월 4일 날 어떤 빅뱅들이 어떻게 쪼개져 갖고 한동훈이 좀 장악을 할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 아이고 1시간 20분 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동훈의 라방을 기대하면서 저녁에 키지 않을까요? 라방을 기대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도 역시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제가 예고했죠. 분당 쪼개질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